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프리카로 봐주신 형님들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요.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채널 가시면은 이게 모바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모바일도 왼쪽에 있을 건데 문의는 하단 링크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여기 그 카톡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 누르시면은 오픈 채팅 1대1 참여하기 이거 누르시면은 저한테 연락이 되니까 다 유료입니다. 근데 유료고 분석표 같은 것들 이렇게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한번 소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첫 경기 필라델피아인데 미러키인데 이게 지금 브라이스 윌슨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잭 휜러는 선발로 나올 거다. 근데 지금 상대편 미러키의 선발 아직 미정이거든요. 어쩌면 임시 선발을 올렸을 수도 있고 브라이스 윌슨을 쓸 수도 있는데 근데 브라이스 윌슨이 나오면 난 괜찮을 것 같아. 이 친구가 요즘에 굉장히 잘 맞거든요. 이닝도 꽤나 먹어주고 원래 이 브라이스 윌슨이 정규 선발 로테이션 자원은 아닌데요. 옛날에도 선발로 뛴 적이 있었고 좀 롱릴리프나 벌크 가이로 많이 뛰는데 올 시즌 선발로 나와가지고 꽤나 괜찮습니다. 시즌 방울도 지금 3.19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직전 경기에서 뭐 6이닝 3실점 해가지고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최근 경기들 대부분 뭐 5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 6이닝 3실점으로 조금 맞긴 했는데요. 그래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 저는 브라이스 윌슨이랑 휠러 이 구도면은 나는 언더가는 거 괜찮을 것 같아. 요즘에 미러키의 빠따 같은 것도 이런 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상대편이 휠러다. 왜냐면 이 휠러가 또 그 미러키 애들한테 굉장히 강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88타석에 226 정도로 상대를 매우 잘한 편이다. 필라델피아에서 손꼽히는 그런 선발 투수이기도 하고 요즘에도 휠러 활약 괜찮거든요. 여전히 휠러는 본인의 그 포스를 많이 내뿜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관찰이 됩니다. 최근 경기들 6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 7.1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되게 잘했습니다. 마이애미한테 한번 이렇게 두드러 맞고 옛날에 피츠버그한테 두드러 맞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휠러는 올 시즌에도 여전히 본인 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방어율이 2.32니까 이거는 빠따상으로 필라델피아가 요즘 조금 못 믿었기는 해요. 에리필드가 좀 결정적인 상황에서 너무 못해주기도 하고 하퍼도 그냥 무안타 침묵하고 막 이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필라델피아가 한창 어떻게든 막 이기는 그런 때에 비해서는 요즘에 빠따가 좀 아쉽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인데 요즘에 미러키가 5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필라델피아 제 눈에는 요즘에 빠따 좀 답답해 보이기는 해요. 그래갖고 언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워싱턴이랑 매치 경기인데요. 그 맥켄지 고랑 맥일 구도는 꽤나 볼만합니다. 일단은 맥일 이 친구가 직전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7이닝 3피안타 9K 굉장한 경기를 했어요. 얘가 올 시즌에 부상 때문에 시즌 출발을 되게 늦게 했어. 한 50일 만에 경기를 뛰었는데 그 경기에서 5이닝 3실점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하면서 맥일이 참 좋은 모습 보여줬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맥일은 방어는 1.69여도 3경기밖에 안 됐고 표본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언제 마탱이가 갈지 모른다 이런 걱정은 있기는 해요. 반면에 맥켄지 고어는 올 시즌 제대로 브레이크아웃 시즌이죠. 지금 방어율이 2.91 어느덧 3점대를 뒤로 하고 2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 애틀랜타한테 5.1이닝 2실점 10K 원래 맥켄지 고어가 애틀랜타도 좀 강한 편이 있었고 그날 요즘에 애틀랜타가 빠따가 약하다는 점을 아주 잘 꼬집었습니다. 3진 10개 잡으면서 작년에 비해서는 삼진 같은 것들 여전히 좋고 피홈런이 엄청 적어졌습니다. 작년에 136이닝 동안 피홈런 27개인데 지금 58이닝 동안 피홈런 5방 볼넷 관리도 잘 되고 있고 맥켄지 고어는 제대로 브레이크아웃 시즌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포심이 96.6마일이 찍힌다고 합니다. 지금 평속이. 근데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한 95마일 정도 나왔거든요. 이 친구가 자완인데도 올 시즌 평속이 96마일이 나온다. 96.6마일이 나온다. 좌완인데 파이어볼러? 이거는 말 다한 거죠. 맥켄지 고어가 2.91로 상당히 좋은 면모를 보여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거고 심지어 맥켄지 고어는 이렇게 밥입 이런 운적인 요소도 리그에서 밥입이 가장 안 좋은 친구거든요. 운에 따른 안타가 많이 나오는 친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올 시즌 맥켄지 고어가 지금보다도 더 좋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기도 해요. 통상 맥켄지 고어는 매치 상대로 3경기 동안 2.40으로 나쁘지 않기도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고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맥일은 좀 불투명해.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괜찮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언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의 바다가 약간 걱정이긴 한데 얘네가 어제 5안타 치고도 4득점 내면서 오바가 났어요. 애리조나 있을 때. 그런 것들이 걱정이긴 한데 여전히 워싱턴은 최근 4경기 8안타, 4안타, 6안타, 6안타 이렇게밖에 못 치면서 저는 이 경기는 고어를 좋게 봐가지고요. 언더 한번 보고 워싱턴의 빠따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고어를 믿고 가보겠다 이런 생각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일은 워싱턴 애들한테 286 정도로 다소간에 높고 맥켄지 고어도 매치 애들한테 3할 정도로 피안타율이 다소 높아가지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고원은 올 시즌에 좋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토론토 대 볼티모어 경기인데 선발 투수들 모두 다 왁구가 괜찮습니다. 거스먼이랑 그레이슨 로드리게즈가 붙는데 솔직히 이 경기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거스먼이나 그레이슨 로드리게즈 둘 다 사실 거스먼은 안 좋았다가 요즘에 좀 회복하는 모양새,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는 엄청난 구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발현이 되지 않은 상태다. 그레이슨 로드리게즈가 103마일까지 나와요. 선발인데도 평균적으로 한 97마일 정도 뽑아내는데 올 시즌에는 조금 구속이 안 나오고 있는 편이고, 포심이 대단한 구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올 시즌 피안타율이라든지 구종 가치 이런 것들이 다소간에 아쉬운 상황입니다. 작년보다도 조금, 특히 작년 후반기 때 되게 잘했어요. 여기 적힌 것처럼 전반기 때는 엄청 못했는데 후반기 때 살아나면서 올 시즌 초반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한번 꺾이기 시작하고 부상자 명단 드러나락 하더니 그레이슨 로드리게즈가 지금 시즌 방어 3.53에다가 최근 경기들에서도 아주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선발상으로는 왁구는 둘 다 괜찮은 친구들이 나오는데 내용상으로는 거스먼이 조금 낫다. 그런 얘기들을 해보고 싶네요. 저는요. 다만 이 거스먼도 통산 볼티모어 상대로는 22년도부터 5경기 동안 4.61, 그게 조금 걸리긴 하네요. 볼티모어한테 가끔 얻어맞을 때가 있었다는 점들, 그리고 이 친구가 잘하는 스플리터가 올 시즌 말을 조금 안 듣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리긴 하네요. 저는요. 그리고 요즘 빠따 생각하면은 사실 토론토는 엄청 죽어있던 빠따가 살아나는 모양새고 볼티모어는 꾸준하게 잘 치는데, 볼티모어가 최근 경기들에서 3경기 동안 템파베이와의 시리즈에서 11안타, 10안타, 15안타 모두 엄청 잘 쳤거든요. 볼티모어가 요즘에 직전 경기에서 15안타를 치고도 3득점에 그치는 어제 그런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 새끼들 응집력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건어 앤더슨의 홈런포도 약간 주춤한 편이기도 하고, 그게 좀 걱정인데 저는 한번 좀 반대로 접근해보고 싶어요. 그냥 나는 오바 보고 싶다. 물론 거스먼이 요즘에 상승세는 맞지만은, 회복세는 맞지만은, 나는 근데 볼티빠따를 조금 더 우선시하고 싶네. 상대를 되게 잘하긴 했었는데 올 시즌 거스먼은 그래도 그 지난 몇 년간에 비해서 확연하게 좀 떨어져 있으니까 요즘에 회복세라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 반대로 접근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거스먼이 잘했던 게 화싹이라든지 디트 같은 이런 약한 빠따 상대로 잘한 거였거든. 그래갖고 볼티모어 정도의 빠따한테는 고전할 만도 하겠다. 통산으로 와도 거스먼이 122타석 동안 276 정도로 잘 싸운 편은 아니었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게 좀 거슬리고요. 그리고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도 요즘의 활약을 봤을 때는 토론토 빠져도 안 좋았을 때보다는 확연하게 많이 올라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냥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텍사스 대 디트로이트인데, 자, 선발 왁구만 봤을 때는 와 정말 빡센 친구들이 나오는구나. 이오발디랑 스쿠발 빡세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일단은 스쿠발은 한 경기 털리고 나서 바로 다음 경기 때 피츠버그를 7이닝 무실점 8K, 원래 스쿠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캔자스시티한테 5이닝 사실점 했던 게 그게 그냥 조금 유별난 경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 여전히 스쿠발은 리그 최고의 좌완 선발 가운데 한 명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볼디, 작년 이맘때쯤 텍사스의 에이스였었죠. 포스트 시즌에서도 되게 잘했고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이끌었는데, 근데 이제 이볼디가 부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 이제 좀 선발 그 시작도 조금 늦게 했고, 직전 경기에서는 애리조나한테 3이닝 2실점으로 부진했거든요. 이볼디는 지금 현재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조금 거슬리고, 그래서 선발은 사실 이볼디보다는 스쿠발 쪽이 조금 더 앞서 나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네요. 스쿠발도 이런 건 있어. 텍사스 친구들한테는 49타석 동안 333으로 약했다. 이게 하나 있고요. 이오발디 역시 디트로이트 친구들한테 피안타율이 304 정도로 둘 다 상대팀한테는 피안타율이 3할이 넘어. 이게 조금 빡세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양 팀의 빠따를 생각을 하면은 텍사스가 빠따가 좀 올라왔습니다. 마이애미와의 두 경기에서 13안타 10안타 쳐주면서 7득점 6득점, 그 코리 시거 같은 애들 상승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시미언도 슬슬 시동 걸고 있고, 디트로이트 빠따가 문제인데 얘네들도 엄청 못 치다가 직전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14안타 8득점 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 디트로이트 친구들은 스쿠발한테는 득점 지원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9이닝당 7.25점을 해줄 정도로 스쿠발한테는 득점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저번에 리즈 올슨한테 엄청 득점 지원이 리그에서 가장 적다고 했는데 스쿠발 경기는 잘 쳐주더라고. 물론 이거는 운적인 요소라든지 배제해야 되는 요소긴 한데, 어쨌든 전 일단 이볼디는 조금 만만해 보이고, 그리고 스쿠발도 물론 지금 강하긴 한데 텍사스 빠따한테 약했던 것도 있고, 텍사스도 요즘에 빠따가 많이 올라왔다. 우리가 알던 텍사스 빠따는 작년에 OPS 전체 뭐 한 2, 3등 하는 그런 팀이었었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일단 오바 같은 것도 볼만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선발 차이가 조금 있는 거 생각하면은 디트로이트 사이드를 조금 보고 싶기도 하고,
저는 내일 디트로이트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랑 이제 그 휴스턴이 붙는데 벌랜더 직전 경기 때 벌랜더가 그래도 벌랜더다운 모습을 조금 보여줬었죠. 7이닝 2실점 시애틀 상대로 아주 좋은 경기를 했는데 일단은 벌랜더도 지금 시즌 방어 3.26이에요. 우리가 알던 벌랜더긴 한데 근데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닝 대비 삼진도 적고 피홈런도 많고 볼넷도 많고 여러가지 이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벌랜더가 그 방어에 비해서는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내용은 그렇지가 않더라. 이게 조금 거슬립니다. 그리고 카일 깁슨 올 시즌 방어 3.60인데 지난 시즌에 4.98 작년에 4.71을 했는데 지금 3.60이다. 그래도 괜찮죠. 지금 이닝 대비 피하는 타도 적고 볼넷이 조금 많긴 한데 그래도 원래 깁스는 그 제구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투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선발상으로는 아주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일단 이거 양팀 빠따인데 이게 휴스턴이 지금 뭐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브레유 이제 다시 좀 써보기도 하고 요르단 알바레즈도 조금 돌아오는 것 같고 카일 터커 지금 리그에서 홈런 1, 2위 다투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휴스턴 경기가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납니다. 8.5 기준으로는 최근 10경기 동안 언더가 9번이었다. 세인트루이스도 한창 빠따가 불탔는데 최근 3경기 3안타, 5안타, 9안타 이렇게 치면서 득점 페이스도 좀 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는 그래갖고 이 경기도 한번 언더 보고 싶어. 언더 보는 거는 요즘에 휴스턴이 최근 9경기 동안 8.5를 넘은 적이 없었다. 이게 제일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양팀 선발 투수 모두 제 몫을 해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벌랜더에 대한 의심이 많이 들긴 하는데 이런 것들 보면 조금 해소가 되기도 해. 그 세인트루이스를 상대한 적은 엄청 오래됐는데요. 지금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타자들한테는 35타석 동안 1호위 정도로 상대를 괜찮게 한 편이다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깁슨도 265 정도면 아주 나쁜 수치는 아니에요. 저는 언더 한번 보고 싶고 빠따상으로는 이거 지금 휴스턴 빠따면은 어쩌면 세인트루이스가 이변을 만들어낼 만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휴스턴이 그런 건 있어. 얘네들이 홈에서는 원정보다도 훨씬 더 잘 친다. 올 시즌 홈에서 267 원정 248 특히 홈런이 홈에서 49개 원정에서는 뭐 25개 이런 식으로 홈에서 또 홈런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런 팀이기는 한데 저는 그냥 한번 솔직히 휴스턴 그냥 일반승 같은 거 맛도 없고 제 시각 자체는 세인트루이스 프렌이나 뭐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도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콜로라도의 신시내티. 자 이제 또 쿠어스입니다. 쿠어스인데 상대가 이제 앤드류 에벗. 올 시즌도 앤드류 에벗이 꽤나 괜찮아요. 작년에도 이맘때쯤 신인 선발로서 굉장한 활약을 해줬는데 방어율 3.29 소포머 시즌에도 꽤나 괜찮게 해주고 있다. 다만 직전 경기 세인트루이스한테 홈런 2방 맞으면서 6이닝 6실점으로 크게 무너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콜로라도라는 그 쿠어스라는 게 문제인데 얘가 또 플라이볼을 많이 구사하는 투수거든요. 구장의 특성에 따라서 플라이볼들이 좀 고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저희가 보통 저기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게 공기가 가라앉습니다. 공기가 가라앉고 좀 쨍쨍한 날 우리가 그 고기압이라고 하잖아. 그런 날에는 공기가 조금 떠오르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습도가 높으면은 이게 좀 많이 다운이 돼. 그래갖고 바닷가에 있는 구장들 시애틀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이런 구장들은요 습도가 높아가지고 공이 일단 잘 안 뜬다거나 좀 멀리 안 나가는 이 공기 저항이 상당히 거센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콜로라도 고산지대이니만큼 산소가 적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고산지대이거나 이런 사막지대 건조한 기후에서는 이 공기 저항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콜로라도도 일단 여기는 구장이 크기 때문에 홈런이 많이 안 나오는 거고 장타가 많이 나오는 구장이고요. 공기 저항이 적다 보니까 쭉쭉 뻗기 때문에 무튼간에 이런 플라이볼 투수들이 콜로라도라든지 이런 바닷가에 위치한 습도가 높은 구장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장타를 맞는 비율이 막 오락가락을 많이 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내일 앤드류 에벗 같은 경우는요 쿠어스에서는 좀 고전할 만한 유형의 뭐 투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얘가 올 시즌에 63이닝 동안 피홈런 11방으로 피홈런 페이스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작년에 109이닝 동안 16방 맞았는데 벌써 11방이거든요. 피홈런 페이스도 조금 안 좋은 편이고 이런 구장에서는 장타를 맞을 가능성이 꽤나 있어 보인다.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야.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방어율은 3.29인데 얘가 이제 FIP 방어율 대비 FIP는 꽤나 이게 좀 뻥튀기가 많이 돼 있거든요. 리그에서 6번째로 뻥튀기가 많이 되어 있는 수수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내일 에벗이 꽤나 고전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쿠어스에서는. 그리고 펠트너는 제가 콜로라도 경기 퀀트릴이나 곰보 같은 애들 나올 때 펠트너까지는 나름대로 좀 볼만하다 이랬었는데 근데 펠트너는 엄밀히 말하면 걔네들보다는 조금 아래 레벨이라고 했었고 얼마 전에도 클브한테 4.1이닝 7실점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냥 내일 경기는 이 경기는 저는 오바 가는 게 좀 나아 보여요. 요즘에 콜로라도 게임이 생각보다 11.5 막 12.5 이런 거 많이 안 주더라고. 10.5 정도면은 꽤나 들이대볼 만한 기준점인 것 같고요. 다만 요즘에 콜로라도가 다저스와의 시리즈에서 7안타, 9안타, 5안타로 또 원정 가니까 약간 빠따가 식더라. 그런 게 아쉽기는 해. 신시애티는 요즘에 컵스와의 시리즈에서 두 번이나 이제 10안타를 기록을 하면서 길고 길었던 한 자릿수 안타 행진을 끊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콜로라도 나름대로 에버스 공략할 만한 것 같고, 신시애티도 요즘에 빠따가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전 그냥 오바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뭐 콜로라도는 이렇게 저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 때는 평소보다도 빠따가 크게 상승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에 천사 대 샌디에고 경기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일단은 타일러 앤더슨 이 친구도 시즌 방어력이 굉장히 훌륭하죠. 2.47로 다시금 전성기 시즌을 보내고 있다. 아무래도 리그에서 손꼽히는 체인지업을 구사한 선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최근 몇 경기 동안 꾸준하게 아주 훌륭한 피칭 해주고 있습니다. 4경기 동안 6.2이닝 3실점, 7이닝 2실점, 8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특히 양키스와의 경기에서도 5이닝 2실점으로 매우 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일러 앤더슨이 샌디에고 애들 상대로도 123타석 동안 193이라는 아주 괜찮은 피안타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샌디에고가 내일 원정이긴 한데 타일러 앤더슨한테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여러 차례 샌디에고가 홈에서는 못 치는데 원정에서는 정말 잘 친다. 홈에서는 233, 홈에서는 223, 원정에서는 296 이런 식으로 홈이랑 원정 빠따 차이가 매우 큰데, 어제도 샌디에고가 10안타를 기록하긴 했는데 조금 답답한 경기였었고, 켄자와의 시리즈 3경기 원정 동안 18안타, 11안타, 10안타, 최근 샌디에고가 원정 9경기 동안 8번을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샌디에고는 원정에서 빠따가 눈에 들어오는데, 일단은 내일 타일러 앤더슨 조금 걱정은 있네요. 샌디에고가 직전 경기 켄자와의 경기에서도 아주 빠따가 신통치는 않았다는 점, 타일러 앤더슨이 올 시즌에 좀 활약도 괜찮고 샌디에고 상대로 전적도 좋고, 이것 때문에 평소만큼 샌디에고가 잘 치지는 잘 모르겠어. 일단은 그게 조금 걱정이고요. 반면에 이제 맷 월드론, 너클볼 투수 맞고, 근데 이 친구는 다른 그 전에 너클볼 투수들에 비해서는 구사율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기는 해요. 한 35% 정도인가? 그 정도로 많이 던지지는 않는다. 그런 투수인데, 일단은 월드론의 이 너클볼이 요즘 매우 크게 춤을 추고 있죠. 최근 4경기 동안 5.1이닝 2실점, 5.2이닝 1실점, 5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맷 월드론이 5월달에는 상당히 좀 나아졌습니다. 그전에도 종종 막 6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요즘에 월드론이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물론 그 월드론 같은 너클볼 투수들은 진짜 홀짝이에요. 언제는 잘하고 언제는 못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요즘엔 좀 잘했던 면모도 있고 삼진도 많이 잡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언더 쪽으로 좀 보도록 하고요. 언더 보는 거는 샌디에고는 겁나는데 요즘에 천사 빠따는 겁 안 난다. 천사가 지금 최근 9경기 동안 1승 8패 엄청 못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한 자릿수 안타 행진이 벌써 또 10경기째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최근 10경기 동안 천사가 타율이 1할 9푼 1리 이 지경이어가지고 천사 빠따는 솔직히 겁은 안 나. 내일도 월드론이 어느 정도는 좀 해줄 것 같다. 어지간해서는 언더 쪽 바라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는 결국에 그래도 뭐 최후에 웃는 쪽? 그런 거는 샌디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리조나 샌프 경기인데, 라인 넬슨이랑 스펜서 하워드로 예상이 돼요. 이게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선발이 누구일지 모른다. 다른 데서는 스펜서 하워드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별달리 대단한 건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망한 유망주 출신이고 5월달에 마이너리그에서 4경기 동안 8.31 삼진은 잘 잡는데 많이 쳐맞았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래서 얘가 나온다 하면은 딱히 뭐 눈에 들어오는 건 없는데 이 경기를 왜 7.5로 줬을까? 그거를 모르겠어. 라인 넬슨, 요즘에 라인 넬슨 활약 자체는요 그렇게 뭐 나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 친구를 좋게 볼 것도 없어요. 라인 넬슨 지금 시즌 방어율 6.02에다가 최근 경기 6이닝 4실점, 그 전에 뭐 5이닝 무실점을 잘하긴 했지만 그냥 한 번 이렇게 좀 잘했던 거일 뿐이고, 또 내일은 홈구장이잖아요. 얘가 통산 홈에서는 7.5, 원정에서는 3.36 이런 식으로 홈이랑 원정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올 시즌만 해도 홈에서는 8.66, 원정 3.97. 여전히 홈에서는 개처맞는 투수거든요. 근데도 이 경기를 7.5를 줬다. 나는 그냥 오버 봐야 될 것 같아. 이 경기는 애리조나 샌프란시스코 빠따 믿기 힘들다 이런 건 있는데, 특히 샌프란시스코가 좀 빠따 요즘에 못 믿을만 하긴 하죠.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해요. 통산 이제 라인 SA 샌프란시스코 애들한테는 32타석에 226 정도로 상대를 매우 잘했다. 이런 게 있긴 한데, 난 이거를 감안해도 그냥 오바 찍고 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더라고. 여러분한테 제가 조금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딱 이런 이번 국대 주간 전체가 본격적인 유로 본선 전에
옥석 가르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랑은 조금 테스트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많이 풍길 수도 있고, 야 이거 원래 풀주전이 아니라 오늘 왜 이렇게 로테이션 많이 돌리냐, 이런 성격이 굉장히 커요. 보통 이제 월드컵 직전 혹은 이런 유로 직전, 이런 메이저 대회 직전 평가전 주간이 그런 게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역배도 꽤나 볼만도 하거든요. 지브롤터 스코틀랜드는 글쎄 원정이긴 한데 폭격할 것 같다. 지브롤터의 0득점 41실점, 그게 너무 눈에 들어오더라고. 물론 뭐 프랑스 만나고 14실점하고 뭐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은, 그 전에 이제 뭐 웨일즈한테 4대0 당했던 거나 아일랜드한테도 크게 당했었고, 지브롤터 요즘에 A매치 최근 그 모양새들 보면요, 영연방한테 당한 것들이 눈에 띄어요. 보면은 아일랜드한테 홈에서 4대0 당하고, 웨일즈한테 4대 떡 당하고, 아일랜드 원정하고 3대0,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영연방 팀들한테도 엄청 당했거든요. 요즘 A매치 계속 연패 중에다가 지브롤터를 좋게 볼 건 없을 것 같다. 굳이 간다면 스코틀랜드 사이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크로아티아를 마케도니아는 저는 도망가려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도망갈 거냐면은, 이거 나는 갈 거면 솔직히 크로아티아 일반선 같은 거는 전혀 메리트가 없거든요. 간다면은 그냥 햄무라든지 언덕 가고 싶어. 일단은 크로아티아가 최근 A매치 보면요, 그 북아프리카 게임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집트랑 4대2로 이렇게 오바 게임 나왔던 거, 이거 말고는 그 이번 유로 예선에서도 제대로 공격 같은 것들이 가동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뜬금없이 패배도 많이 있었고,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크로아티아 전력을 그렇게 높이 평가는 안 합니다. 저는요. 본다면 크로아티아 햄무나 언더 같은 거 보고 싶은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크로아티아 일반승이나 마헨이나 다 나는 맘에는 많이 안 드네. 저는 간다면 햄무 갈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잉글랜드 대 보스니아, 제가 아까도 보스니아가 지금 세대교체의 과도기에 있다, 이번에 유로에서도 엄청 실망스러웠었죠. 포르투갈이 절대 강자고, 슬로바키아, 룩셈, 아이슬란드, 보스니아. 그래도 보스니아가 뭐 월드컵 나갔던 전력도 있고, 유로에서도 꽤나 뭐 이렇게 여태 보여줬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꽤나 상위권 경쟁을 할 거라고 봤는데, 그냥 진작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룩셈부르크한테도 나가 떨어져, 아이슬란드한테도 많이 밀려, 이래가지고 그냥 지금 되게 실망스러워요. 오랫동안 대표팀을 빛냈었던 피아니치 같은 친구들의 퇴장도 그렇고, 당분간은 보스니아가 좀 이렇게 유럽 무대에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당연히 걱정되는 건 이거죠. 오늘 이제 잉글랜드가 그 지금 여기 선발 소집 명단이 33명이나 되는 만큼 여기 중에서 옥석 가르기를 할 거다. 아마 잉글랜드가 저는 꽤나 많은 로테이션을 돌릴 것 같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그래도 전력차를 생각하면 잉글랜드 1만 정도는 볼만할 것 같아. 이게 또 해리케인이 A매치에서 이런 기록 같은 것들도 많이 욕심내는 선수예요. 잉글랜드의 승리 가능성 자체는 별로 그렇게 의심은 많이 안 하는데, 오늘 잉글랜드는 우리가 기대하는 사카나 포든 같은 선발로 나오면서 막 압도적인 경기로 밟아주고, 벨링엄 선발 나오고 이럴 게 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벨링엄 같은 애들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지금 치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휴식을 줄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로 대회 직전 옥석 가르기를 하는,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는 그런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많은 욕심은 안 내고요. 잉글랜드의 뭐 1만이라든지 그런 정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잉글랜드 일반 승리야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다음 경기 독일 대 우크라이나, 여기도 관점이 조금 비슷해요. 독일도 아마 도르트문트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 뛰었던 슐로터백이라든지 뭐 필크루크, 이런 친구들은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토니 크루스도 그렇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플로리안 비르츠도 이 시즌 막바지 때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글쎄 쓸지 안 쓸지 잘 모르겠네. 특히나 여기는 좀 스웨진 쪽에, 사이드백 쪽에 변화를 많이 줄 것 같은데, 나는 아직까지도 독일의 사이드백은 좀 안정해진 느낌이 있긴 해. 키미가 어지간하면 오른쪽으로 나올 것 같긴 하고요. 왼쪽을 지금 밑에 슈타트냐 뭐 이렇게 좀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꽤나 로테이션을 많이 돌릴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원이 생각보다 튼튼하거든요. 중원도 튼튼한 편이고, 템포도 빠르고, 측면에서 스피드로 해결될 수 있는 무드리크라든지, 이제 사이드백 활용도 잘하는 치안코프, 연계가 좋은 선수예요, 얘는요. 올 시즌 지로나의 치안코프랑 도브비크 듀오, 이런 애들이 좋은 면모를 많이 보여줬다, 이런 것들도 기억이 많이 나고, 물론 요즘에 독일이 많이 좀 짜임새가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뭐 일본한테도 지고, 나겔스만 감독 체제에서는 최근에 독일이 이랬었거든요. 프랑스 상대로도 이기고, 네덜란드 상대로 이기고 이랬었는데, 이게 제가 계속해서 독일이 그전에 막 터키한테도 지고, 오스트리아한테도 지고, 또 막 일본한테도 지고 이랬으니까 사실 독일을 되게 낮게 봤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에 프랑스랑 네덜란드의 연전에서는 3월달 평가전은 되게 잘했단 말이죠. 이때 내용도 괜찮았어. 독일이 저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대체국답게 괜찮게 할 수도 있겠다, 요즘 면모는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네, 오늘 독일과 우크라이나 경기는 독일 쪽으로 좋게 보고, 오바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바 보는 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의 템포가 상당히 빠른 게 눈에 보였다, 이런 것들이 보여갖고
알바니아 대 리히텐슈타인은 뭐 볼 거 없어요. 사실 리히텐슈타인은 지금 뭐 유럽에서 최약체 중에 하나고, 알바니아는 물론 약간 거품이 낀 느낌도 있긴 하지만은 유로 예선을 1위로 뚫었다. 체코나 폴란드 같은 애들 뒤로 하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알바니아가 좀 평가전이나 이런 데서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스웨덴이나 칠레한테 패배하고. 아무튼 요즘에 알바니아가 이렇게 페루 제도랑도 비기고 몰도바랑도 비기고 이러면서 막바지 평가전은 되게 좀 안 좋게 치렀어요. 이때는 이미 진출이 확정된 상태여가지고. 아무튼 알바니아가 요즘의 기세는 좋지가 않다. 알바니아 이제 좀 주전급 미드필더인 아스라니 같은 애들도 인터밀란에서 좀 거의 뭐 후보로 많이 뛰었었고. 그래서 이번 유로를 앞두고 알바니아 대표팀 그 자랑하던 중원 선수들이 폼 자체는 좋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물론 리히텐슈타인이 진짜 약팀은 맞는데 알바니아가 막 속 시원하게 패는 그림은 사실 잘 모르겠다. 그 정도 예측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